네, 다시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포트한 것도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한 건 없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오픈 AI 모듈, 그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유틸리티 모듈에 있는 클래스와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오픈 AI 객체를 생성을 하고 오픈 AI 객체한테 그 인증하기 위해서 오픈 AI에서 발급받은 API 키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텍스트를 생성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채팅이 아니라 이미지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미지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뭐 GPT-4o 아니면 GPT-5 이런 모델이 아니라 달리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퀄러티, 그리고 생성할 이미지 개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성되신 분들은 실행해 볼게요. 그럼 요 메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응답이 오면 여기서 리스판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리스판스를 보시면은요. 리스판스를 보시면 리턴된 객체의 타입은 이미지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가 리턴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출력문의 내용을 보시면 출력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지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고요. 이 객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리스판스가 생성된 타임스탬프, 그다음 뭐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 있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데이터. 리스판스의 가장 주된 내용은 여기 데이터고요. 데이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스트죠. 어, 데이터, 죄송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보시면 데이터는 대괄호로 만들어져 있죠. 대괄호 안에 뭐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리스트고요. 데이터가 리스트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이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는 또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B64 JSON이라고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 revised prompt라고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 아마 여기 설명이 제가 여기 프롬프트 작성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UR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URL이 무엇에 대한 URL이냐면 GPT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저장된 곳의 UR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리스판스의 리스판스의 데이터 리스트에 인덱스 0번 원소에 뭐가 필요하다?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여러분들도 URL 잘 보이십니까? URL 클릭하시면 브라우저 아마 열릴 거예요. 브래드 피트 닮지는 않았는데. 그죠? 뒤쪽에 에펠탑이 있기는 있네요. 에펠탑이 두 개나 있네요. 제가 만든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뭐 선글라스 끼고 있고 짧은 머리인 것 같고요. 근데 전혀 브래드 피트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런 이미지를 GPT가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되셨어요? 네,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출력해 본 이유는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객체 자체를 출력해 본 이유는 어, 리스판스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점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은 출력해 보시면 리스트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그 리스판스에서 그 메시지스 가져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죠? 메시지 가져오는 거랑 비슷하죠.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이면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URL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이거를 그냥 바로 출력하지 말고 저장을 할까요? URL이라고 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면 GPT가 생성한 이미지의 URL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한 거예요. URL만 있으면 돼요. URL만 있으면. 얘를 다 출력할 필요 없이 URL 정보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URL 정보만 있으면요. URL 정보만 있으면 이미지를 어떤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바로 불러가지고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출력해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 출력하겠죠. 리스판스 전체를 출력할 거고 URL만도 출력을 해줄 거예요. 네. 위쪽은 리스판스 전체를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밑에는 여기서는 URL만 출력을 한 거예요. 어떤 거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얘를 클릭하시면 네, 이번에 만들어준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생긴 모습은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게 생겼고 뒤쪽에 에펠탑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 넣으시면 될 거예요. 네,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오픈 AI API를 이용해서 GPT한테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고요.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얘는 확인됐으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미지가 생성된, GPT가 생성해준 이미지의 URL 정보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URL 정보를 출력해 볼 수가 있었고요. 어, 생성한 이미지를 우리가 로컬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생성된 이미지를 우리가 직접 이 파이참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파이참에서 도구 모음 중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패키지를 설치하실 때는 pip라고 하는 명령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시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인스톨이라고 하는 명령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톨의 옵션으로는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대문자 U를 써주시면 기존에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존에 없으면 그냥 최신 버전으로 인스톨만 해요. 요청 웹 HTTP라고 하는 이런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URL 주소로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하는 패키지가 request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request. 요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요. 아마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request라고 하는 패키지는. 그런 경우에는 금방 끝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설치할 거는
마찬가지로 pip install 마이너스 U까지는 똑같고요. 필로우라고 하는 거를 설치할 겁니다. PILLOW예요. 베개란 뜻인데 이거는 그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읽어오거나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필로우라고 하는 거있어요. 이것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져 있었나 봐요.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설치가 되어져 있나요? 이미 어떤 다른 모듈을 우리가 설치할 때, 뭐 예를 들면 판다스라든가 그런 모듈을 설치할 때 아마도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과 필로우라고 하는 모듈이 아마 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굳이 설치를 따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었던 듯 보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작업, 메인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음, 생성된 이미지 URL 주소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requ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을 받을 거예요. URL 주소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음,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주소줄에서 네이버닷컴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엔터 치죠. 그럼 화면이 여기가 네이버 화면으로 바뀌죠. 그죠? 자, 이 과정이 요청과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http www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주소로 요청을 보냈어요. 웹서버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럼 네이버 서버는 그 첫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들을 보내줍니다. 웹서버가. 그 웹서버가 보내주는, 여러분들 브라우저한테 보내주는 거를 응답,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해요. 리스판스. 브라우저는요, 그 리스판스를 받아서 화면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창도 그려주고, 아이콘들도 그려주고, 글씨들도 그려주고.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크롬이나 엣지나 뭐 사파리나 이런 그 브라우저의 역할은 주소로 요청을 보내고 웹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서 화면에 그려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응답으로 리스판스로 보내주면 리스판스를 받아서 화면에 글자와 그림들과 링크들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브라우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카페하고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클릭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여기 위쪽에 주소를 보시면 주소가 좀 바뀌었죠. 아까 처음에는 네이버닷컴이었지만 지금은 section.cafe.naver.com 카페 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카페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는 이 새로운 주소로 https section 카페 네이버 컴 뭐 이런 새로운 주소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네이버한테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네이버는 이 화면을 그려줄 수 있는 이미지들과 글자들과 링크들과 이런 것들을 보내줘요. 그게 리스판스예요. 그 리스판스를 받아서 브라우저는 왼쪽에는 이런 메뉴들을 그려주고 이게 다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왼쪽에는 뭘 그려주고 가운데는 뭘 그려주고 오른쪽에는 뭘 그려준다. 이런 것들이 컨텐츠에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대로 화면에 그려서 일반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게 브라우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화면에 그려주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클릭을 하면 그 클릭에 해당하는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고 화면을 새로 그려주고 이걸 하는 게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이해되셨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GPT가 이미지 URL을 보내줬으니까 서버 주소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주소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브라우저가 하듯이 요청을 보내고 이미지를 보내줘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고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컨텐츠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파일에 저장을 하든 직접 보여주든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요청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어, 우리 여기서 리스판스라고 하는 그 변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URL response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쓸까요? URL RESP라고만 할게요. 요청을 보내실 때는요, request 이게 모듈 이름입니다. 이게 모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요거 저장한 거 있었죠? URL. 그 URL을 여기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request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임포트 돼야 돼요. 모듈 이름, request라고 하는 모듈 이름은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듈 이름에서 get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get이라고 하는 거는 get 방식의 요청을 보낸다는 뜻인데 요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웹에서 요청을 보내는 방식은 get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post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인 요청 방식은 get 방식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 get 방식의 방법과 post 방식의 차이점은 그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청 파라미터가 주소줄에 노출이 되느냐 요청 파라미터가 주소줄에 노출이 되지 않고 그 요청 헤더 부분에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름이 pos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 get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URL로 요청을 보낸다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 ge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URL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고요. 이 응답 안에는 컨텐츠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URL response라고 하는 것까지만 딱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보죠.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GPT한테 이미지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고요. 그 이미지에 대한 URL을 받을 거고요. URL 받았으면 URL이 여기 출력이 될 거예요. 이 URL로, 이 주소로 지금 다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미지를 받을게 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얘를 출력해보면 그냥 response 200이라고만 써줘요. 이 안에 이 response라고 하는 객체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린트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클래스 자체가, response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가 만들어준 스트링 함수. 이렇게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요 숫자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요, 성공이라는 의미예요, 성공.
아마 가장 많이 보시게 될 숫자가 200번 아니면은 404번일 거예요. 404번은 URL이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URL이 잘못돼서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할 때 404라고 하는 숫자가 오게 되고요. 만약에 URL이 정상적인 URL이어서 정상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여기 숫자가 200이 됩니다. 그래서 200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 그래서 얘는 response라고 하는 객체이고요. request의 response라고 하는 객체이고, 그리고 이거랑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응답 코드, 응답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0번, 200번이라고 하는 게 응답 코드예요. 200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응답에서 뭐만 꺼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미지 데이터만 꺼내셔야 돼. 이미지 데이터만 꺼내셔야 되고요. 이미지 데이터를 꺼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라고 할게요. bytes io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bytes io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들 보이세요? 몇 개 보이죠?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IO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아마도요. 아마도 임포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IO 모듈에서 바이트 IO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URL 리스판스 중에서 컨텐츠만 찾으시면 돼요. 바이트, 바이너리 객체. 예. 그냥 바이너리 객체인데 바이트 객체라고 할게요. 바이트 객체로 읽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지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텍스트는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뭐 가나다라 ABCD 이렇게 문장 이런 것들은 그냥 프린트문으로 출력만 하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림 형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이트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쵸?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바이트들의 집합인 거고 이미지들도 결국은 바이트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바이트들의 집합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고 얘를 이미지로 열어주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여는 방법은요. 여는 방법은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시면 돼요.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는 우리 PI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필로우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치했었던 패키지 중에서 필로우라고 하는 패키지가 PIL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하시고 엔터. 여기다가 점 오픈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미지 데이터를 주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임포트 보여드릴게요. 임포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얘가
이렇게 임포트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지가 필 안에 그냥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없어도 돼요. 얘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만 있어도 돼요. 그 패키지의 제일 상단에 있는 패키지 제일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init.py 파일에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임포트가 되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필로우 패키지의 이미지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미지의 바이너리 데이터로 이미지의 바이너리 데이터로 필로우 패키지의 이미지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한 겁니다. 이것까지만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저장하시는 거는 여기에서 호출하시면 돼요. img.sa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save. 저장할 폴더는 여기서도 output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요.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는 뭐 generated image.jpg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맷이라고 하는 걸 주셔야 되는데 포맷은 JPEG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이 되려면 여러분들 폴더 밑에 렉 6번 폴더 밑에 폴더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새로 만들기 경로를 선택하셔서 경로 이름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폴더 만들지 않으면 폴더가 없어서 파일을 만들 수 없다라고 나와요.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그 복잡한 건 없어요. 오픈 AI 객체를 만들고요. 오픈 AI 그 객체한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오픈 AI에서는요, 응답을 보내주는데 그 응답의 데이터 첫 번째 원소의 URL 속성을 보면 GPT가 만들어준 이미지 URL 정보가 있어요. 그 이미지 URL로 HTTP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URL을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는요,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던 웹서버는 리스폰스, 응답이라고 하는 걸 보내줘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응답에서 컨텐츠를 꺼내요. 응답에서 컨텐츠를 꺼낸 다음에 이 컨텐츠가 바이너리 데이터니까 바이트 IO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트 IO 객체를 이미지 타입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미지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필로우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는 필로우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우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화면에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img.show만 호출하시면 얘가 이미지 출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링크 클릭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직접 열 필요가 없어요. 파이참에서 바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도 하고요. 이미지를 볼 수도 있어요. 어, 프롬프트를 좀 바꿀게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만들어줄까요? 오쌤? 오쌤. 여기다가 스타일. 브래드 피트와 비슷하게? 너무 그런가?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이미지 만들어줄지. 네, 이런 이미지 URL이 나왔고요. 지금, 네, 바로 뜨지 않았나요? 이미지가 요렇게 바로 뜨지 않았나요? 그죠? 지금 저랑 좀 안 닮았는데. 예. 여기 빅데이터 인스트럭터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 안 닮았는데. 그리고 폴더 들어가 볼까요? 아웃풋 폴더 들어가 보세요. Generated Image라고 하는 JPG 파일이 생겼죠.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image.show를 하시게 되면 그 이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프로그램 있죠.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사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응답받은 이미지 객체를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잘 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세요. 프롬프트만 잘 주시면 여러분들 그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